시뻘겋게 달아오른 구리 기둥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둥 아래에는 숯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군사들에게 끌려온 한 남자가 그 앞에 세워졌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저 뜨거운 구리 기둥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안을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웃었다고 전해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달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달기가 사람의 고통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달기의 웃음을 보기 위해 더욱 잔혹한 형벌을 만들었고 그녀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결국 수백 년을 이어온 상나라까지 멸망시켰다고 했죠. 세월이 더 흐르자 이야기는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달기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묵은 여우가 절세미녀의 몸을 빌려 왕에게 접근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기의 등 뒤에는 9개의 꼬리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달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도 달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나라에는 엄연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왕보다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한 여인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달기는 그 불기둥 앞에서 웃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잔혹한 형벌이 등장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나라는 상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은 제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폭군 주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뛰어났고 머리가 빨랐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밀어붙이는 재주도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강하다고 믿었고 남들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굴복시키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소라는 세력이 상나라에 굴복했고 그때 왕에게 보내진 여인이 달기였다는 전승이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상나라의 궁에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며 울었는지 정복자를 원망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마음먹었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왕이 달기를 몹시 총애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달기는 특별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더욱 가까이 두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온 달기는 아마 많은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웃으면 함께 웃었고 왕이 화를 내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궁궐에는 사람이 넘쳐났지만 왕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왕의 생각에 반대하면 눈밖에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 편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은 더 편하지요. 반대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커질수록 그 불편함은 분노로 바뀝니다. 왕은 점점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달기는 그런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궁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새로운 누각이 세워지고 진귀한 물건이 쌓였습니다. 왕은 세금을 더 거두었고 궁 안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후대 기록에는 술을 채워 연못을 만들고 나뭇가지마다 고기를 걸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지 육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음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왕이 웃으면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곁에는 언제나 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 밖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과 부역이 요구됐고 나라 곳곳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그런 말은 충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말처럼 들렸지요.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말을 언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왕에게 그것을 알려줄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닫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말입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 무렵 생나라 궁에 잔혹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뻘겋게 달군 구리 기둥, 그 위를 걷게 했다는 포락이라는 형벌입니다. 바로 이야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불기둥입니다. 오래된 기록에는 왕이 가혹한 형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면에 달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기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웃었다. 왕은 달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더 잔혹한 일을 벌였다. 달기는 사람의 비명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구체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불에 달군 기둥, 고통받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며 웃는 아름다운 여인, 달기.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날 달기가 웃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왕의 잔혹함을 즐겼는지 두려워했는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어버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형벌을 결정할 권한도 왕에게 있었고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 역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선택은 흐려지고 달기의 웃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궁 밖에서는 상나라를 뒤흔들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나라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친족이었던 비간도 결국 왕에게 충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떠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사람에게 듣기 싫은 진실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비간 역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왕의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왕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리는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궁 안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술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보물도 있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달기도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상나라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한 나라.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나라.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아무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쪽에서 주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의 등을 돌린 세력들이 하나둘 주나라 편으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결전은 모갸에서 벌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군대가 훨씬 많다고 믿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왕조였습니다. 누가 감히 상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왕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왕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보다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무기를 돌렸고 일부는 싸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던 왕. 그 왕의 명령이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왕에게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왕을 떠난 뒤였습니다. 왕은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노대에 올라 자신이 모아두었던 보물과 재물을 둘러싼 채 마지막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도, 화려했던 궁전도, 수백 년을 이어온 왕조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나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을까요?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충언을 듣지 않은 왕 때문이었을까요? 권력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한 왕조가 무너지는 데에는 아마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복잡한 이유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왕을 홀렸다. 왕은 그 여자에게 빠졌다. 여자가 왕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정치적 문제도, 전쟁도, 민심도, 왕의 판단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만 보여주면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사라진 뒤에도 달기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크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홀린 여자, 잔혹한 형벌을 즐긴 여자, 충신을 죽게 만든 여자, 나라를 망하게 한 여자. 시대가 지날수록 달기에게 붙는 이야기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마침내 달기가 인간조차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여우 요괴가 아름다운 여인의 몸으로 변해 왕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달기가 나라를 망친 이유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왜 왕이 그녀에게 빠졌는지, 왜 잔혹했다는 이야기가 생겼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렇게 한 여인의 등 뒤에 꼬리가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침내 9개. 사람으로 상나라 궁에 들어왔던 달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악녀가 되었고 악녀는 다시 구미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구리기둥, 고통받는 사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왕, 그리고 왕 옆에 앉아있는 달기. 후대의 이야기는 달기가 웃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말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권력 가까이에 있다 보니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총애와 권력을 즐겼을 수도 있고 왕의 잔혹한 선택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기를 아무 잘못 없는 여인이라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나라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했다고 말할 근거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300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달기에게 직접 물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불기둥 앞에서 웃는 달기. 어쩌면 사람에게는 복잡한 실패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는 일이 더 쉬운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한 데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을 기억하는 대신 우리는 한 명의 악녀를 기억했습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달기도 죽었습니다. 상나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기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잔혹해졌고 마침내 사람이 아닌 요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불기둥 앞에서 정말 웃고 있었던 것은 닭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했던 한 시대의 실패를 한 여인의 얼굴에 모두 얹어놓고 이제 이유를 찾았다며 안도했던 후대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닭이. 나라를 망친 여인이라고 불린 사람. 하지만 정말 그녀 한 사람이 상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3000년의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이후에도 사람들은 또 한 명의 여인을 나라의 멸망과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좀처럼 웃지 않았다는 여인. 한 왕은 그녀의 웃음 한 번을 보기 위해 적이 침입했을 때 사용해야 할 봉화까지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포사. 한 여인의 웃음 때문에 정말 한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다음 야단별꽃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한 내용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구독자님들 되세요. 안녕, 또 만나요.